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차기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모바일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투표율 40.47%, 선거인단 84만 명 가운데 34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와 비교하면 약 7%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을 두고 후보자마다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가 오늘 마감됐습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당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바일 투표율은 40.47%, 지난해 대비 7.04%포인트 낮습니다. 예상보다 투표율이 낮자 나경원, 원희룡 후보 측은 결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하 청탁 폭로가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당을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당원들께서 오늘부터 아마 다시 또 투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혼자 빠져나가려는 비열한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통탄하고 있습니다. 그 청탁 사실 자체를 밝히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 후보 지지자들의 투표 보류, 포기자들이 나온 것, 네거티브 영향으로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65% 투표율을 목표로 내세웠던 한동훈 후보. 23일 승리 소식을 보고드리겠다며 SNS로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로 가겠다는 그런 중요한 기점입니다. 많은 당원분들께서 누구를 찍으시든 꼭 투표하셔야 한 후보 캠프 측은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직표가 안 나왔거나 한동훈 대세론의 반대쪽 지지자가 투표를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당원을 대상으로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 투표가 진행되고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합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민주당 전당대회도 순회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첫 경선이 열린 제주에서 이재명 후보가 82%대에 달하는 압승을 거둔 가운데 조금 전 인천 지역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유빈 기자, 투표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지역구인 인천에서 93.77% 득표율을 기록하며 5.38%의 김두관 후보, 0.85%의 김지수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권리당원 투표는 56% 반영되는데요. 이재명 후보 2년 전 전당대회에서 받은 77.7% 득표율, 이번엔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 시대 교체를 이끄는 더 준비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제주 연설회에서 이 후보가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저격했습니다. 우리 당의 당헌 당규를 왜 고칩니까? 이번에 뽑힐 당대표가 2026년 시도지사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특수조항을 넣은 겁니다.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원 이재명 러닝메이트를 자처했습니다. 저는 또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고위원에 나섰습니다. 저가 나무가 되어서 이재명의 그늘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김건희 남편이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세상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 정권을 끌어내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얼마나 잘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해도 손색이 없겠다.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정봉주, 윤석열을 탄핵하겠습니다. 집권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재명 집권 플랜의 본부장으로 깊은 사과를 세워주십시오. 민주당은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에서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인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안보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안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직 이틀 투표가 더 남았지만 이 모바일 투표율은
지난번보다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동훈 후보에 나경원, 원희룡 후보까지 뛰어들며 초반 흥행은 했는데요. 폭로 전에 지지자들 몸싸움까지 경쟁이 너무 과열된 것을 하락 요인으로 꼽습니다. 직전 전당대회와 투표율을 비교해보면요. 이틀 합산한 모바일 투표율 7%포인트 정도 낮죠. 여기에 ARS 투표율을 합산하게 되는데요. 지난 전당대회 때 수치를 보면 모바일 투표율은 47%대였고 ARS를 합친 최종 누적 투표율은 55%였어요. 사실상 모바일 투표를 이틀 동안 많은 당원들이 투표를 마쳤다는 거죠. 이젠 최종 투표율이 직전 기록인 55%를 넘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안 기자, 사실 가장 궁금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이런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 과연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네, 제가 당내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본 인사들과 캠프에 취재를 해봤는데요. 투표율보다 누가 투표를 하러 갔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캠프 투표율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했었는데요. 오늘 물어보니까 낮은 투표율도 불리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전당대회는 친윤이 김기현 당시 후보를 밀어준 조직 선거였다는 거죠. 그때보다 낮다는 건 친윤 조직이 제대로 안 움직인 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고요. 한동훈 대세론이 다른 후보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한 것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친윤 측과 다른 후보들은 결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칩니다.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하 폭로로 염증을 느낀 한 후보 지지자들이 투표를 덜 한 것 같다고 분석한 건데요. 결선 가능성이 전보다는 커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막판 전략은 뭡니까? 네,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 1차 과반을 막겠다.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요. 암묵적 단일화 상태로 느껴지는 행보들이 있는데요. 나경원 후보는 오늘 수도권, 원희룡 후보는 TK를 각각 찾아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요. 내일도 나오보는 강원, 원 후보는 PK로 지역을 나눠서 최대한 지지를 끌어모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을 분열, 위험이라고 강조하면서 한 후보를 향한 협공도 했습니다. 지금은 각자 뛰더라도 결선 투표에 가면 같은 편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거죠. 반면 한동훈 후보는 오늘 하루 투표 동력을 2차례 올리며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집중했는데요. 변화, 열망을 담아 투표해달라. 결선 투표 없이 확실하게 승리해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한 후보, 오늘은 영남 지역을 돌면서 당심 끌어모으기에 집중했습니다. 한 후보는 압도적인 승리를 강조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지가 대표가 된 뒤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당원과 여론을 등에 업고 원내는 물론 당정 관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내에서는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인 한 후보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더더욱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당대회가 끝이 나도 당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IT 블랙아웃, IT 먹통 사태에 세계 곳곳에서 항공, 금융, 통신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행기와 기차편이 무더기로 지연됐고 병원, 은행 업무에다가 이 결제 시스템까지 마비됐습니다. 미국 뉴욕의 상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도 꺼졌습니다. 서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명소인 타임스스퀘어 광장. 휘황찬란한 광고들이 수놓았던 대형 전광판에 검은색만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인한 IT 대란이 꺼지지 않는 뉴욕의 심장으로 불리는 타임스스퀘어까지 덮친 겁니다. 멕시코와 미국을 연결하는 국경 지역에선 출입국 시스템 고장으로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출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수시간 동안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미국 유럽을 비롯해 아시아 주요 공항에선 항공편 무더기 지연과 취소 사태가 이어졌는데 미국에서만 약 2,4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It's just ridiculous, actually. It's unbelievable. Y pues nada, ya perdimos 2 vuelos y seguimos en espera. Nos tuvieron que dividir al grupo. 병원들이 사용하는 의료기록 시스템도 영향을 받으면서 미국 뉴욕의 한 암센터에선 맞추가 필요한 모든 시술이 멈췄습니다. 또 일본에선 맥도날드 2,900여 개 매장 중 30%에 달하는 카운터에서 오작동이 이어지는 등 IT 대란이 전 세계 곳곳에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번 IT 대란 원인으로는 전 세계 보안 시장 2위인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윈도우 운영 체제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CEO 조지 커츠는 이번 사태는 보안 사고나 사이버 공격이 아니라며 고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회사의 주가는 11%가량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이런 IT 대란의 여파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제부터 이상이 생겼던 일부 항공사 시스템 오류는 복구됐지만 오늘도 운항 지연이 이어졌습니다. 출국하려던 여행객들이 4시간 넘게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T 대란 여파로 여행객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많이 필요해져서 셀프 체크인도 안 돼가지고 지금 다 줄 기다리신 거였어요. 원래 첫날 여행 계획이 있는데 미뤄졌다 보니까 그게 아쉽네. 국내 저비용항공사 시스템 오류는 오늘 새벽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지연된 항공편이 줄줄이 영향을 미치며 출발이 4시간 넘게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스템이 다운돼가지고 다 늦게 나갔거든요. 늦게 나가서 늦게 들어와가지고 또 늦게 나오고 이게 좀. 여행객들은 출발부터 차질이 생기자 아쉬운 마음입니다. 메시지 오고 전화도 같이 와가지고 지연됐다고 2시간 정도 지연돼가지고 일찍 오면 4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 시스템이 정상화된 새벽 4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인천공항에서만 국내 저비용항공사 항공편 41건이 지연됐습니다. 국내에 취항하는 외항사도 지연되긴 마찬가지입니다. 미주와 유럽 등 해외 공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항공편이 지연된 탓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완전한 정상화까지 공항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서울의 한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누수가 발생해서 현장은 물바다가 됐는데 입주민들은 부실 시공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배두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컴컴한 건물 복도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현관문 앞 천장은 뜯겨 내려앉았고 엘리베이터 천장에서도 쉴 새 없이 물줄기가 떨어집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 42층 복도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주말 오전 갑작스레 물 쏟아지는 소리와 화재 경보음에 놀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화재 경보기가 미친 듯이 울리고 고개를 약간 들미니까 막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하고 남편하고 지금 기다릴 게 아니라고 빨리 도망쳐야 될 것 같다고 까딱하면 잘못될 것 같다고 아직도 떨리네요. 대형 건설사가 지은 이 오피스텔은 입주가 시작된 지 7개월밖에 안 된 신축 건물입니다. 이틀 전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지하주차장에도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게 지금 동네 2, 3억짜리 빌라도 아니고 너무 대충 지은 거예요. 입주자 대표는 당초 입주가 예정보다 한 달 반가량 지연됐었는데 지연 이자를 피하려고 서둘러 공사를 마무리하다 부실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빠른 하자 보수를 약속했습니다. 불편 끼쳐드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겠다. 입주민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물을 흠뻑 뒤집어 쓰는 것으로 유명한 이 가수 싸이의 콘서트가 조명 테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새벽에 진행된 조명 테스트가 수면을 방해했다는 건데 어느 정도였길래 민폐를 넘어서서 테러라는 말까지 나온 건지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조명 기둥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다 인근 주거지를 직접 비추기도 합니다. 자신이 경기 과천에 사는 주민이라면서 어제 새벽 3시 상황이라고 온라인 카페에 올린 영상입니다. 조명 불빛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과천에서 열리는 싸이 흠뻑쇼 공연 리허설 조명 때문입니다. 과천시청 측은 어제부터 조명 불빛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리허설 소음 피해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방에서 저희 여기 아파트에 사는데
그냥 소리만 뭐 쿵쿵쿵 거리는 소리 정도만 들리는 밤에 한 8시. 이상은 끊지마. 시간 되면 저 목소리도 나고 함성 소리도 나고. 공연장 주변엔 밤 10시까지 폭죽이 터질 수 있다고 안내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공연 주최 측이 인근 주민들에게 양해 목적으로 붙인 겁니다. 공연 주최 측은 언론의 조명 리허설은 해가 진 후 진행해야 해서 부득이 늦게 시작했고 최대한 바닥 쪽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흠뻑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가뭄이 심각했던 2022년엔 공연 때 300톤의 식수를 써서 물낭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엔 관객들이 공연 때 젖은 물을 닦지 않고 지하철에 탄 모습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보험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험금을 가로챈 이유는 바로 마약 때문이었습니다. 이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갓길에 서 있던 흰색 승용차가 앞으로 살짝 움직입니다. 뒷부분이 부딪힌 차는 충격으로 들썩입니다. 다른 날 같은 오피스텔 입구에 흰색 승용차가 또 멈춰 서 있습니다. 차량이 들어서려 하자 이번엔 후진해 운전석을 부딪힙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광명과 포천 등에서 보험 사기를 친 일당의 범행 장면입니다. 멈춰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움직이는 차였던 거죠. 블랙박스가 없다 하셨고 핸드폰을 줍다가 자기도 모르게 출발했다 하셨고 정황이 이상이죠. 이런 고의사고로 타낸 보험금만 7천만 원에 달합니다. 12명의 지인으로 이뤄진 보험 사기 일당 중 9명은 마약 사범이었습니다. 일당은 이처럼 중앙선 넘어 좌회전하는 차량이 많은 곳을 골라 6차례 고의사고를 냈고 보험금을 마약 구매에 사용했습니다. 마약 전과로 보험사의 의심을 살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보험 접수를 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일당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시대에 맞춰서 폭주족도 진화하나 봅니다. 요즘은 전동 킥보드로 고개 운전을 하는 10대 폭주족들이 도로 위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찰차 앞에 도로를 횡단하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 2명이 포착됩니다. 경찰이 단속하려 하자 중앙선을 넘어 다른 편 차선으로 달아납니다. 불법 유턴으로 추격을 따돌리려 하더니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지그재그로 방향을 돌리며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속도가 제대로 안 나는지 한 발로 땅을 디디며 몰기도 합니다. 사복경찰관이 잠복한 곳까지 유도한 끝에 붙잡은 킥보드 운전자. 16살 청소년이었습니다. 면허도 없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갖고 있어야 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길가에 주차된 공유 킥보드를 거리낌 없이 이용합니다. 결제 카드만 있으면 카드도 많은데 이게 위험하죠. 킥보드를 빌려봤습니다. 면허증을 등록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면허증을 등록해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엄마 면허증 빼도 지난해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는 2만 건이 넘습니다. 사고도 1000건이 넘습니다. 청소년들의 위험천만한 질주를 막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이 수도권 지역을 집어삼킬 듯 쏟아졌던 장맛비가 다소 잦아드는가 했더니 서울은 다시 빗발이 굵어지고 있습니다. 복구가 급한 수해 현장도 걱정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권경문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틀 전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던 경기 평택시 통복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장마가 소강 상태가 되면서 이곳 통복천의 물살이 약해지고 수위도 낮아졌는데 조금 전부터 다시 빗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인근 반지하 주택가에서는 들이찬 물을 퍼내는 작업이 어젯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엄청 분해버렸어요. 장마 기간에는 복구를 할 수가 없죠. 반 전체가 물난리인데 이게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던 경기 오산시 오산천 인근 주민들도 장맛비 예보에 걱정입니다. 넘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는 거지. 매년 그러잖아. 비 올 때마다 그렇잖아. 침수됐던 평택 세교 지하차도와 용인 지하차도는 복구 작업을 마쳤습니다. 호우 예비특보는 경기 북부는 오늘 저녁 6시부터 내려졌고 경기 남부로도 내일 0시부터 확대되는데요. 기상청은 내일까지 수도권에 50에서 120mm의 비가 내리고 최대 150mm까지 쏟아지는 곳도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호우 예상 지역에선 추가 피해가 없게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택 통북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합원 간 갈등을 빚어왔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 성과급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58억 원을 지급하는 안이 통과되자 이에 반발한 일부 조합원들이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레미안 원페타스 아파트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조합장의 58억 원 성과금을 비판하며 조합원들이 내건 겁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어제 오후 열린 조합 임시총회에서 성과금 58억 원 지급 안건이 열띤 토론 끝에 통과됐습니다. 조합원 180명 중 164명이 참석해 절반이 넘는 91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합 측은 각종 노력을 통해 재건축 수익을 극대화했다며 추정 사업 이익 5,800억 중 1%를 성과금으로 산정했습니다. 이 경우 한 가구당 3,200여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각종 소송 결론이 나오자는 상황에서 성과금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재판 여러 개인데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그게 얼마가 배상이 될지 모르잖아요. 자기는 막 5천억을 벌었다고 그러고 58억을 가져가는데 그런 게 다 정상이 돼야지. 조합원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이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성과금 지급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루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페타스는 공사비 증액 문제로 초기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계약을 해지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성과금 지급을 막을 권한은 없어 내홍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1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어진 지 오래된 구축 아파트 몸값은 떨어지고 신축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어진 지 3년도 안 된 서울 서대문구의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이번 달 13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만에 1억 3천만 원 오른 건데요. 바로 옆에 이 28년 된 아파트는 같은 평수지만 오히려 4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과거 재건축은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어 불편을 감수하고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자 지은 지 20년이 넘은 헌 아파트의 인기가 뚝 떨어진 겁니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가 분담금으로 더 나올 수도 있어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축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어진 지 5년이 안 된 아파트는 2.7% 올랐습니다. 하지만 20년이 넘은 아파트는 0.7%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가격 상승폭만 4배 차이 납니다. 편리한 것, 또 기능적으로 실용성도 있고 벌써 외관상 차이도 많이 나고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에 새 아파트 대신 지은 지 얼마 안 된 단지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윤입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는 더 이상 유럽이나 미국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제주도에만 불법 체류자가 10,000명을 넘어서면서 지역사회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360 최재원 기자입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관광 명소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불법 체류자의 수만 10,000명이 넘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없이 한 달 동안 머물 수 있게 해줬는데
이제도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1일 제주도에 숨어 지내던 인터폴 적색 수배범이 중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중국에서 은행원을 사칭해 38억 원을 뜯어낸 후 제주도로 넘어와 7년 동안 불법으로 살던 중국 국적 남성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서 머물 수 있는 30일을 넘기고도 남성은 귀국하지 않고 제주도를 은신처 삼아 지내온 겁니다. 이렇게 제주도에 있는 불법 체류자의 수만 지난해 기준 1,826명입니다. 제주도 외곽 지역, 좁은 돌담길 사이를 지나 걸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오래된 집. 해가 지기 전인데도 불이 꺼져 있고 검은 천으로 안을 가려놓은 이 집에는 중국 국적의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 불법 체류를 알선하는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고 제주에 정착했습니다. 알선자가 들어있는 중국 메신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일을 구합니다. 이 대화방에는 400명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취재진의 방문 소식에 불법 체류자를 종종 고용하는 인근 농장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한국에 있는 인력업체 반장에게 소개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거기서 몇 명 필요하냐 하면 10명, 11명 얘기하면 그 다음날 현장으로 데려다 줍니다. 사람 중국 사람들 써달라고 브로커들이 하루 세컨 내가 만원짜리 10건 다 제값이 다 중국 사람이. 불법 체류자들은 중국에서 중개인을 통해 제주도에 여행객으로 유장해 입국합니다. 그리고 중개인은 인력업체를 통해서 이들의 일터를 찾아줍니다. 이어 인력업체가 제주도 농가 등에 연결해주는 구조입니다. 문편에 지금 인력난이 되게 심하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걔네들도 가리키면서 쓰는 거야. 경찰과 법무부는 지난달 말까지 2달 동안 불법 체류자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를 일일이 찾아다니기 어렵고 신고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단속엔 한계가 있습니다. 사건 현장 360 최재원입니다. 연이은 대선 후보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면 공화당 대관식을 마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재선에 성공이나 한 듯 이 차기 대통령급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식 성명을 통해 주말 사퇴서를 일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델라웨어 사저에서 격리 중인 바이든은 내주 선거운동에 복귀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He has beat Donald Trump before. Joe Biden has to do the work to reassure the American people that he's in it to win it, and he can do that. He's in this to win this. He can do this.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미 바이든 사퇴 이후 절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민주당 핵심 인사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동료 의원들에게 교체 후보는 승계가 아니라 경선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새 후보를 뽑는 방식이어야 불리한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캠프 내부에 불안한 기류 역시 포착됐습니다. 채널A가 바이든 캠프에서 이미 바이든을 지지하기로 서약한 대의원에게 보낸 문자를 확보했는데 곧 있을 대선 후보 선출 행사에서 실제로 바이든을 뽑을 것인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캠프의 불안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캠프 측이 여론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매체들은 바이든의 후보 사퇴를 공개 요구하는 민주당 내 현역 의원이 35명에 이르렀다며 이들의 리스트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며 공식 대선 후보로서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통화 직후 차기 대통령으로서 평화를 가져오고 전쟁을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 보라색 캡슐은 버튼 하나로 사망에 이르는 안락사 캡슐입니다. 스위스에서 첫 사용이 임박했는데 윤리적 논쟁이 적지 않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호주 출신 의사가 개발한 안락사 캡슐 사르코입니다.
캡슐 안으로 들어가 내부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산소가 질소로 대체되며 죽음에 이르게 되는 원리입니다. 업체 측은 30초면 산소 농도가 0.05%로 떨어지고 5분 정도면 큰 고통 없이 숨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If you want to die, the voice says in the processor, press this button. The person presses the button, a large quantity of nitrogen is produced which eliminates all of the oxygen. 한번 실행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정신의학 평가를 거쳐야 하고 버튼을 누르기 전 자신이 누구인지 등 3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 캡슐은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스위스에서 몇 달 내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첫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용 시점과 장소 모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캡슐 사용 비용은 $20, 우리 돈 28,000원 정도입니다. 업체 측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의사도 안락사를 지켜볼 필요가 없는 평화로운 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스위스 내부에서도 윤리적 논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사용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중증 환자의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요즘 중국에서도 연일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어난 물살에 고속도로 교량이 붕괴되면서 11명이 숨지고 30명 넘게 실종된 상태입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교량 일부 구간이 뚝 끊겼습니다. 부서진 교량 상판은 강물에 잠겨 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8시 40분쯤 중국 산시성의 한 고속도로 교량이 붕괴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인해 발생한 홍수로 일부 구간이 내려앉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조당국은 차량 5대에서 사망자 11명을 확인했습니다. 상당수의 차량과 사람들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遇难11人，初步核查还有近20辆车，30余人失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실종자 수색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900명 넘는 인력과 차량, 무인기까지 동원돼 대대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중국 산시성 일대는 최근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두동강이 난 헬기가 넘어져 있습니다. 프로펠러는 아예 사라졌고 축에는 줄이 감겨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 38분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관광용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발리 섬을 돌아보기 위해 이륙했다 5분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헬기에는 조종사와 승무원, 승객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2명이 크게 다치고 3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당국은 헬기가 이륙 직후 연줄에 얽히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7,000여 개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에선 항공기와 선박이 주요 교통 운송 수단이다 보니 관련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우리 군의 가장 강력한 대북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이 오늘도 가동되었습니다. 사흘째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벽부터 밤까지 매일 정규 방송으로 송출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김민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고가도로에서 대북 선전용 라디오 방송 자유의 소리가 뚜렷하게 들립니다. 북한군이 매설 중인 지뢰들은 집중호우 시 유실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은 물론 북한 주민과 군인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제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우리 군이 맞대응으로 대북 확성기를 통해 내보내기 시작한 그 방송입니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 있거나 지대가 낮을 경우 방송이 잘 들리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서울에서도 생생하게 들립니다. 지뢰밭에서 전혀 가치 없는 누역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남한 사회의 유행어와 노래를 소개하거나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그거 보면서 리정혁이 내 최애가 됐지 뭐야. 현빈 오빠 보면 볼수록 매력 쩐다. 안무의 오랜 날 오랜 밤 이어서 평소에 들려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는 K-팝 소식도 전합니다. 2024 파리 여름철 올림픽 경기대회 성화 봉송에 참여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방탄소년단의 애호가 모임인 아미들이 있었다고. 대북 확성기를 통해 이틀간 비정규적으로 내보냈지만 오늘부터는 정규적으로 방송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자유로 뒤편 저 멀리에선 지금 북한 쪽을 향해 확성기로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이 방송을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당분간 매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한 도발이 계속될 경우 현재 10곳 미만에서 운용 중인 확성기 개수는 점차 늘어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이세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수미테리 사건이 엄청 시끌시끌하지 않았어요? 네, 일종의 간첩 혐의로 기소된 수미테리 이슈가 아주 복잡한데요. 제가 한 방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앵커는 수미테리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사실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네, 수미테리는 한마디로 한반도 전문가인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 이름은 김수미고 서울에서 태어나서 12살에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CIA 동아시아 분석가 출신으로 부시, 오바마 정부 NSC에서도 일했고요. 정부 일을 그만두고서는 미국 싱크탱크를 거쳐서 현재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입니다. 한국도 여러 번 찾은 저명한 전문가인데 갑자기 기소가 된 겁니다.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고 나왔잖아요. 도대체 뭘 한 겁니까? 네, 이제 미국은 수미테리가 출생국인 한국 정보당국의 대가를 받고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미국 국무부 회의에 비공개 내용을 전달하고 국정원 돈을 받아서 행사를 열고 미국 정부 인사들도 초청하고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줬다는 거죠. 이런 수미테리의 행동을 2013년부터 FBI가 쭉 지켜보면서 CCTV 같은 증거 자료들을 깨알같이 다 모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깨알같이 다 모아놨다는 게 보이는 게 이 사진들이 공소장에 다 담겼더라고요. 네, 공소장 31페이지짜리인데요. 사진이 5개가 등장합니다. 첫 사진 2019년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한 명품 매장입니다. 동그라미 속 쇼핑백을 들고 걸어가는 여성이 수미테리고요. 그 옆에 잘 안 보이게 처리되어 있는데 국정원 직원이 있어요. 이 국정원 직원이 계산한 비싼 명품 가방을 수미테리가 갖고 가는 장면인데 이 가방 가격이 $2,950, 410만 원 정도라고 공소장에 써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2020년 식당 같죠. 뉴욕 맨해튼의 그리스 식당이라고 해요. 왼쪽에 머리 넘기는 여성이 수미테리고 이 두 남성이 함께 있는데 NIS 핸들러, 즉 국정원 요원들입니다. 이 국정원 요원이 인사가 나서 후임 요원과 함께 만나는 자리였는데요. 공소장을 보면 비싼 밥을 먹은 것 외에도 이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회색 선물 가방이 하나 있었고 나중에 수미테리가 다시 와서 가져가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정말 자세하네요. 네, 다음 사진은 더 더 구체적입니다. 2021년에도 또 다른 명품 매장에서 수미테리 $3,450짜리 480만 원 정도 되는 가방을 봤습니다. 또 다음 사진은 이 매장에서 나온 직후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대사관 번호판이 달린 차를 함께 타는 모습도 CCTV에 찍혔다고 공소장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수미테리가 받은 것을 다 합쳐보면 최소 우리 돈으로 6,3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첩 행위라는 거죠? 네, 미국에는 일명 외국 대리인 등록법, 파라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신고하지 않고 외국을 대리하는 간첩, 스파이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법은 1938년에 만들어져서 사문화가 돼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때 터진 러시아 스캔들 이후에 다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앵커는 국정원 요원 보신 적이 있으세요? 평소에는 보기 좀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막 사진이 다 찍혀서 공개되니까 좀 놀랍습니다. 네, 사실 좀 허술해 보이기는 하죠. 돈 써가면서 로비를 한 건데 이게 모두 공개가 된 겁니다. 이건 수미테리가 블링컨 국무장관과 비공개 미팅을 하고 나와서 바로 우리 대사관 차를 타서 전달한 메모인데요. 이런 사진도 공소장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당장 이런 게 공개가 되니까
한미 관계 정말 괜찮은 건가 싶더라고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 관계 순환기라는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 이 시점에 공개됐을까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들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미국의 일처리 방식일 뿐이라고 선을 긋던데요.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흐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파리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 본단이 오늘 프랑스로 출국했습니다. 펜싱과 탁구 선수단, 그리고 체육회 임원 등 48명은 내일 새벽 현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올림픽에 나서는 탁구 대표 신유빈 선수는 메달을 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 노력이 경기에서 다 나왔으면 좋겠고 또 기분 좋게 돌아오고 싶습니다. 많이 신날 것 같고 따게 된다면 약간 울컥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중부로 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밤에는 곳곳에 집중호우인데요. 내일 오전까지 중북부는 시간당 50mm,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는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입니다. 비의 총량도 많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에는 150mm 이상, 충청과 경북 북부에도 100mm 이상이 내립니다. 남부와 제주는 내일 오후에 비가 그치겠고 중부는 계속 이어집니다. 전국에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30도, 강릉 32도, 대구 33도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매우 무덥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도권과 영서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무한한 효율성을 자랑하던 초연결 IT 시대의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류 하나로 항공, 금융, 병원, 방송이 줄줄이 끊겼습니다. 불 꺼진 타임스스퀘어의 전광판은 어쩌면 더 큰 IT 대란의 전주곡 같기도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최첨단 IT의 허술한 두 얼굴.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